부류가 한 명 있고요. 한 부류가 있고, 또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이왕이면 비도 오는데 태웁시다. 태워 같이 갑시다. 그렇게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진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태우고 갑시다. 그런 부류가 아닌가. 그게 남을 위한 배려요. 또 내가 삶에 있어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해독가공학 1에서 기억나시나요? 타이틀이 있죠. 내 몸에, 내 신체, 우리 몸에 적은 뭐다? 적은 적이다. 즉, 내 몸에 적은 적이다. 여기서 적이 쌓일 적자 해가지고 내 몸에 뭐 쌓이는 것이 적이다. 그거를 시작을 해서 내 몸을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화를 해야 내 몸도 정상적으로 기능이 돌아간다. 세 번째로 해독의 정의가 뭐며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건 아주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좀 아셔야 될 게 내 몸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인체 사용 설명서를 예전에 했지만 다시 반복을 드릴 거고,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환들의 특징이 뭔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 몸의 적이라고는 독소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독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해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영양소와 같이 결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한 50분 내에 끝나는데 조금 과속을 해드려도 절대 과태료 발부하시면 안 되시죠? 예.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또 내가 뭔가 질환이나 질병, 좋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 뭐 원인이 뭐며, 내 식생활이 뭐가 잘못됐으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 신체,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신체 특성.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의 신체, 내 신체, 사람들의 신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이해를 하시면 해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실 거고, 내가 어떤 몸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근본적인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은 아시겠지만, 첫째,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몸은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주인이지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장기나 기관, 세포들은 가만히 생각하고 알고 보면 절대 내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절대 내 게 아닙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지만 내 몸 내부가 잘 돌아가게끔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게 주인이지만, 실제 몸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 몸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내 몸은 모든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을 돌리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뭘 갖고 있다?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이거는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섭취함과 동시에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돼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밖으로 다 뭐한다? 배출을 한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대사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배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다 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니 또 뭐까지 있다? 다시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이요. 필요 없는 거는 다시 또 내보내고요. 이거 다 일련의 하나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소화기관, 그 다음에 흡수기관, 그 다음에 대사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세포와 모든 장기와 모든 기관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신체라고 하는 개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즉 상호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다. 즉 과정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면 어딘가에 과부하가 걸 것이다. 맞죠? 자, 첫째,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참 이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몸은 반드시 신체 내부에 이상이 생겼다. 또는 뭔가 상호간에 균형이 안 맞는 불균형 상태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생명의 본능입니다. 반드시 뭐예요? 증상으로서 또는 증세로서 뭐한다? 표현을 하게 돼 있다. 다시 말씀해 SOS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 몸 내부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회복시키고 고쳐달라고 하는 뭐예요? 증상을 표현을 한다. 증상으로 표현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같이 연결된 건데 어느 순간에 막 찌릿찌릿한 급성 두통이 왔어요. 급성 두통이.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심장이 놀랬느냐? 아니면 내가 엄청난 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내가 어딘가에 예를 들면 혈액순환이 제일 안 돼가지고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급성 두통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장내의 문제가, 특히 대장내에 독성이 많으면 바로 급성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달라고 표현을 한다. 이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증상이 나왔을 때는 내 몸 어디인가가 문제가 있구나. 맞죠? 자, 세 번째 특성은 모든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자연의 원리, 본능의 원리로서 어떤 환경에 접해져도 항상 그 상태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뭘 갖고 있다? 바로 자연성을 갖고 있다. 조금 더 광의의 표현은 바로 뭐냐면 바로 모든 신체는, 특히 사람은 뭘 갖고 있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은 본인이 알아서 다 모든 신체 내부에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본능들, 항상성. 예를 들어서 체온도 알아서 어떻게든지 건강한 체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도 혈압을 저절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당이 높아지면 당을 어떻게든지 낮출 수 있는 시스템. 내 몸에 체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배출을 적게 해서 적정량의 자기 신체의 65에서 70%의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또 내 혈액에 염도가 부족하면 가급적이면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빼내는 것보다 하는 것들. 즉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런 항상성의 원리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항상성을 갖고 있어야 되며 이 항상성이 문제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질병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 자연성.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 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전번 1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화부터 배설, 이뇨, 배뇨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살아가기 위해서 뭘 갖고 있느냐. 디톡스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디톡스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디톡스 시스템이요? 해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우리 몸은 해독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질병과 가까워진다. 또 우리 몸은 해독이 되지 않으면 신체 내부가 깨끗이 인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은 첫째가 뭘 갖고 있다? 해독 시스템을 갖고 있다. 플러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본능적인 메커니즘 중에 그 신체, 그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뭘 갖고 있느냐? 바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뮤노 시스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외적인 균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피부부터 그 다음에 코에 있는 점액, 입안에 있는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항문과 여러분들의 요도, 뭐 질,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냐면 살려내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방어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면역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면역력도 우리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면역력의 가장 기본은 장에 있더라. 그래서 장관 면역이더라. 면역세포의 80% 이상을 생성하는 것이 장 내벽에 있는 육모에서 시작이 되더라. 두 번째 가장 큰 면역은 혈액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백혈구라고 하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좀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 세 번째 우리 몸의 특징은 바로 우리 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회복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은 따로따로가지고 다 연계가 돼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원인은 그 부위만이 아니다. 되셨죠? 자, 예를 들어 탈모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탈모라고 한다면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뭐냐? 아, 모근에 있는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다든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는 탈모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모의 원인을 또 보면 장의 독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액이 모근까지 영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라다가 빠지는 거예요. 또 외적인 화학 여러 가지 물질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 내부의 이상은 반드시 표현을 잘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이 뭐였으며 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내 몸은 항상 외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동일의 성질, 동일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자세히 이 네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 신체는 바로 잘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며 이상 증세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는 가장 뭐냐면 내 몸의 신체 내부가 항상 정화가 되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화. 즉 내 몸이 항상 청정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부위가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의 특성, 내 몸의 사용 설명만 좀 이해를 한다면 아,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현재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는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도 바로 뭐냐면 정화. 신체 전반의 모든 기관에 디톡스에 나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체 특성을 알아봤으면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겪는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종류는 많지만 제가 특성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수많은 과거 역대 수많은 그 학자들이나 그런 유명인들, 뭐 황제들, 왕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명언을 많이 남깁니다. 명언.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알고 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최근이 아니 좀 됐죠. 그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께서 뭘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유튜브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라 그러냐? 사람은
사람은 지구라는 펜션에서 살다가 가는 여행객이다. 어디에 살다가 가요? 지구라는 펜션에서 살다가 가는 여행객이다. 그러니 즐겁게 살고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깨끗이 가라 라는 그런 명언도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언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내 몸을 회복하는 방법은 해독입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간다는 거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거는 지나가게 돼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쵸? 또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세상에는 절대로 뭐가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건강적인 요인, 체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절대 대가는 노력에 따른다. 내 몸 건강도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그런 명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언 중에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뭐가 저는 생각이 나냐면, 그 히포크라테스가 최초에 한 얘기 있어요. 지금도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질병은 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들어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메츠코프 박사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바로 자가 중독설이다 라는 것도 이어진 거예요. 즉, 내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스스로 독으로 인해서 노화가 되고 질병에 걸린다. 뭐 최근에는 뭐 자연학자들이나 의사를 하다가 결국은 자연의학으로 접혀지고 대체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공통적이에요. 뭐라고 하죠? 죽지 않고 살려면 현대의학을 의존을 해라. 그러나 죽지 않고 살려면 현대의학에 의존을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디에 의존한다고 들으셨어요? 자연에 의존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려면 자연에 의존해라. 그런데 이 신체의 특성도 뭐라고 그랬죠? 내 몸의 자연성입니다. 자연은 깨끗해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유지가 됩니다. 지구상에 가장 민감하고 세부적이고 예민한 게 바로 우리 신체예요. 우리 신체는 자연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죠. 자연성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식을 많이 먹자, 채식을 많이 먹자, 또 발전이 되게 가급적이면 곡류나 그 채식적 위주로 가자. 이제 그런 것도 자연적인 거지만, 내 몸의 자연성을 키우는 것은 내 몸의 본능을 키워줘라. 내 몸의 본능은 기본이 이 네 가지에 있는데, 그 본능이 바로 뭐다? 내 몸에 항상 깨끗하게 정화, 신체를 해독을 시켜놔봐라. 그럼 바로 뭐다? 내 몸은 자연으로 가까워진다. 아주 간단한 이론이면 원리지만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불꽃처럼 튀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성이요. 내 몸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자연성이 회복되면 항상성이 회복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신체 내부를 가급적이면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자,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색깔 잘 보이시나요? 전번에 붉은색을 해보니까 좀 안 보이던데,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오케이. this 오케이. 예. 저쪽, 7 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간단합니다. 현대인들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특성이 뭐냐. 자, 여기 질병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급성보다는 뭐가 많다? 만성이다. 급성보다는 만성이 많다. 평균 수명이 120이라고 한다면, 그 수명 동안에 걸리는 질환이 급성 전염병보다는 뭐가 많다? 만성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라고 처음에 내렸냐면 성인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입니다. 왜? 성인이 돼야 걸리는 병이 성인병이에요. 맞죠? 그러나 지금은 성인병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습관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질병의 특성은 다 뭐냐면 만성으로 흐른다. 뭔가 사역을 많이 했거나 뭔가 과거에서 뭐냐면 생활과 더불어 점점 퇴행성으로 변한다. 대표적인 이제 관절염 같은 그런 거고요. 또 시간과 더불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거죠.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몸 내에 있는 시스템 조절이 안 된다. 자, 혈압 조절이 안 됩니다. 맞죠? 또 뭣도 안 돼요? 당의 조절도 안 됩니다. 또 뭣도 안 됩니까? 혈액 내 지방의 농도가 틀리다. 고지혈뿐만 아니라 동맥이 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하루아침에 걸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혈압, 혈당, 고지혈, 동맥경화, 또 심지어는 또 뭐예요? 이런 비만, 또 치매가 하루아침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뇌졸중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뇌졸중이 하루아침에 걸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뇌졸중이라는 걸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지웠네. 여기 뭐예요? 증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보면 주위에 환자를 보면 많이 느끼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든가, 그쵸? 좀 혈압이 또 올라갈 수 있고, 소화를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금만 먹어도 구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미 뭐냐면 증상으로 표현을 해요. 현재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여성들한테 특히 뭐냐면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급성으로 골다공증이 걸리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시간과 더불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바로 뭐냐면 이런 만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시 알겠지. 뭐냐면 이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신드롬 X. 그쵸?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우리에 있는 모든 시스템 중에 대사 기능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21세기 현대인들한테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뭐냐? 대사증후군이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비만이다. 그럼 비만은 저희가 뭐냐? 체중과 신체 진장이 아니고 비만은 지금은 다 뭐냐면 무슨 둘레예요? 허리 둘레다. 그럼 허리 둘레는 바로 뭐냐?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건 뭔가 살이 쪄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쌓인다. 뭐가 쌓인다? 먹었던 음식물에 영양이 쌓인다. 특히 대표적인 탄수화물, 단맛이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내장 지방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보게 되면 만성 질환에 가장 가까워지는 게 내장 지방이다. 이게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잘 해보세요.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건 하루아침에 절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 몸 내에서 이 에너지로 발산이 되지 않고 쌓입니다. 먹었던 음식에 칼로리들이 쌓이는데 어디 먼저 쌓이느냐? 잘 보세요. 제가 과잉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어디에 먼저 쌓일까요? 간단합니다.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죠? 지방간. 그래서 모든 특히 탄수화물부터 이런 영양소들은 간에서 저장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또 어디에 쌓일까요? 그 다음에는 각 인체 장기 곳곳에 근육에 또는 피하 지방에 살로 쌓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쌓이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현대인들의 질환의 특성은 보니까 바로 뭐냐면 질환들이 이런 게 늘어나더라. 자가 면역 질환들이 늘어나더라. 조금 속도를 낼게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모든 인체가 걸리는 예를 들어서 치매나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부터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베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관절염이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 피부의 변화라고 하는 루푸스나 이런 대상포진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백혈병이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한마디로 원인이 불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만을 어떻게든지 악화시키는 강력한 진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심한 사람은
의사에 처방한 마약성 물질까지도 먹어줘야 될 게 자가면역질환이에요. 자, 자가면역질환은 바로 뭐냐면 원인을 보통 한 질환마다 3가지, 4가지를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씨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신경독과 단백질의 변형과 외부에 알 수 없는 균의 유입이 나왔어요. 자, 원인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 약을 먹고 자가면역질환이 낫나요? 증세가 떨어지죠? 더 중요한 건 안 먹으면 약을 복용을 하면 증세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인을 알았지만 대책 방법이 없는데 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리는 원인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바로 뭐냐면 내 몸에 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독. 즉 독은 뭐죠?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 같은 거, 치매 같은 거, 파킨슨 같은 게 자가면역 질환은 신체 내부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식구끼리 부부 싸움하고 가정 싸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백혈병도 바로 백혈류들이 싸워가지고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의 암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을 갖고 정리를 해보자면 오랫동안 시간과 더불어 나이와 더불어 세월과 더불어 만성적으로 흘렀던 질환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또 집안 싸움하고 부부 싸움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가면역 질환이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자, 반드시 뭐라냐면 원인이 이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급성이 아닌 만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도 뭐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는 뭐가 절대 없다고 그랬죠? For nothing, 공짜가 없다. 즉 뭔가 회복을 하고 뭔가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하루아침에 절대 낫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결론으로 보면 밑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려서 할게요. 좀 내려가니까. 예. 저 결론을 내려보면 현대인들의 질환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질환의 특성을 딱 결론 내려보면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pH라고 합니다. 혈액 내 수소 이온 농도에 의해서 1부터 14까지 갑니다. 14까지 갑니다. 가장 건강한 혈액 내 수소 이온 농도하고는 pH 농도가 보통 7.5에서 어느 정도냐? 7.35 또는 7.45가 가장 건강한 어떤 알칼리 상태예요. 이쪽으로 가면 산성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일로 가도 죽고요. 일로 가도 죽습니다. 일로 가서 죽는 건 현대인들의 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점점 알칼리가 점점점 강알칼리로 가면 이건 어떤 질환이냐? 아프리카처럼 못 먹어서 살는 기아의 질환. 그러면 잘 보세요. 현대인이 걸리는 질환들을 보면 이쪽으로 가는 질환이 많을까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많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몸에 산성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혈액을 보면 내 몸에 수증기가 더 산성화된다. 이걸 보고 바로 우리 몸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산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피부가 무슨 산성이?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외부 큐를 보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산성이 점점점 산성화돼요. 산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갈라짐, 주름, 균으로부터 쉽게 오염. 결국은 피부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뭔가 점점 산성화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콧구멍부터 입부터 요도와 그 다음에 항문, 신체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식도와 기도와 그 다음에 이와 십이지장, 간, 그 다음에 폐로 해서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 모든 장기 내는 다 이런 산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산도가 내 몸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피부는 약산성. 똥꼬는 뭔 산성일까? 뭔 산성일까요? 박성크라니 똥꼬는 뭔 성이에요? 똥꼬라는 말을 모르시네. 자, 직장 쪽. 직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장은 약간 강산성이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의 질 쪽은 약산성이고 위는 강산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나 그 다음에 저쪽 췌장 같은 경우는 약산성이 돼줘야 되고 다 우리 몸은 다 환경에 맞춰서 살아게끔 이런 산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질병의 특징이 바로 뭐냐? 못 다른 원인에서 점점점 내 몸이 피부서부터 심지어는 뭐예요? 침부터 호흡부터 눈물부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발부터 점점 산성화될 뿐만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면 세포도 산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산성화된다는 얘기는 세포가 쪼그러든다는 얘기예요. 쪼그러든다는 얘기는 세포의 막이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얇아진다는 얘기는 균들이 점점 달라붙어서 염증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산성화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내 몸이 산성화가 될까요? pH가 안 맞다고요? 자, 그 산성화되는 원인을 보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다 아시겠죠? 과식합니다. 고칼로리 먹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 내 몸에 찌꺼기나 부산물들이 많이 뭐예요? 증가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뭐가 안 된다?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숫자를 이루는 게 균이에요. 균 아시죠?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뭐냐면 세균총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밸런스가 깨진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침이 마를 뿐만 아니라 침에 있는 균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나쁜 균도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침은 효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의 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균들이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세균총, 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내 몸이 점점점 산성화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윤복궁 교수의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몸이 왜 산성화될까요? 또 알아. 자, 바로 뭐냐면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내 몸이 산성화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몸에 뭐예요? 소화와 배설 또는 배출 기관을 뭐한다? 기관이 너무 과부하가 돼 있다. 과부하. 즉 부담을 느낀다. 왜 부담을 느낄까요? 먹는 것들이 다양하다. 칼로리들이 높다. 심지어는 자극성 음식이 있다. 또 사람의 입맛에 가장 좋은 것. 한번 맛을 보면 죽을 때까지 맛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탕 주는 부모가 최고로 이뻤고, 맞죠? 그 손녀가 커서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줬느냐. 옛날에는 사탕이었어요. 용돈 주면 지금 줬지만. 즉 사람의 본능은 제일 유쾌한 감각, 행복한 감각이 단맛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단맛을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잊어. 그래서 옛날에 그 돌아가신 분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다 눈깔 사탕. 좀 잘 사는 집은 다 못 먹었죠? 꿀 퍼먹었어요, 꿀. 자, 그런 단맛으로 인해서 보세요. 우리의 소화기관, 해독기관, 배설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산성화가 된다. 결국은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 몸에 소화기관부터 흡수기관부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배설기관. 즉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인의 질병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좋다. 많이 먹어라. 먹을 수 있죠? 저 같으면 공깃밥 반절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지? 최고의 최은숙 크라운님은 신장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뭐냐면 저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해요. 왜? 먹지만 본인이 이용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쌓이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뭐냐면 내 몸 내에서 이거를 제대로 뭐예요?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 해줘야 되느냐? 내 몸이 정상에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농약이 있고 중금속 있는 거 열심히 먹어도 120까지 건강하게 약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먹었던 음식이 아주 유해물질이고 독성물질이고 인체에 해로운 건데 이 사람은 질병도 없고 건강해.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 몸에 뭔가 기능이 잘 돌아라. 바로 대표적인 컨트롤하는 게 바로 뭐냐면 뭔가 해독만 잘 시켜줘도 우리 몸은 건강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질병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지우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자,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톡신, 독이라고 합니다. 톡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류. 자, 처음 듣는 분, 여러분들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다 아시죠? 반복하는데 과연 독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첫째, 크게 어떤 종류가 있냐면 외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외독소. 다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엑소톡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거나 먹는 음식물들,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서 접하는 것들, 예를 들면 화학물질,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외독소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 크게 뭐가 있느냐? 엑소니까 이거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독소는 반대는 바로 뭐냐면 내독소라는 겁니다. 내독소. 영어로 보면 엔도톡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독소예요. 자, 내독소가 뭐냐? 좋은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안전한 음식을 먹었어도 내 몸 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돼서 이용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쌓이죠? 쌓인 것들. 또 대사고로 하는 찌꺼기들, 부산물들, 어디가 바닥에 정체되어 있는 것들, 쌓여있는 것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내독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독소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장에 뭐가 있다? 독이 있다. 맞죠? 장에 독이 있죠? 장에 독이 뭘까요? 그냥 내가 장에 독이라고 한다면 장에 독이 되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소화 시스템과 배변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음식물의 찌꺼기가 어떻게 된다? 어딘가 축적이 돼 있다. 적이다. 즉 음식물이 축적이 되는 가장 축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시겠지만 균이 달라붙는다. 어떤 균? 유익균이 아닙니다. 유해균. 예를 들어 대장균이나 웰시균이나 그 다음에 뭐 장구균이나 그 다음에 뭐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균들이 달라붙어 뭘 일으킨다? 부패가 일어난다. 부패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몸에 이로운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 즉 독성 물질이 나온다. 부패가 되면 독성 물질이 나온다. 맞죠? 자, 독성 물질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독성 물질이 나오면 결국은 독성 물질에는 암모니아 가스, 즉 특히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암모니아나 그 다음에 심지어 찌꺼기는 암이라는 물질, 그냥 기타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나가줘야 돼요. 밖으로. 어떻게? 힘을 주면 뽕 하고 나가주든가 대변을 볼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가 않는다. 특히 이 부패물질에 여러분들이 관심된 게 뭐냐면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저기 끝에 선자로 끝나시는 분이네요. 글루텐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부터 글루텐이 그래가지고 글루텐 프리라는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글루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음식에 탄력을 갖는 거. 예를 들면 밀이나 볼에 보면 특히 밀에 글루텐이 많습니다. 밀가루 면허식에 보면 그 밀가루의 80%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10% 이상이 글루텐인데 이게 뭔 역할을 하느냐? 이 글루텐은 결합을 시킵니다. 그 결합을 시켜서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면 빵이 어떻게 되냐? 잘 발효될 뿐만 아니라 탄력갖고 모양을 만듭니다. 식감도 좋습니다. 폭신폭신합니다. 만약에 글루텐이 없이 만들면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글루텐 부작용, 글루텐 알러지가 어떻게 되냐? 장벽에 달라붙으면 이것도 단백질 일종입니다. 대장균이 달라붙습니다. 장벽에 오랫동안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가끔 어른분들이 우리 거 해독을 하는 분들이 대변을 봤는데 까만 데다가 막 어떤 막 형체 같은 거 막 줄줄이 묶여 있는 게 있죠. 그런 사진 많이 저도 봤고 아시겠지만 대변을 보니까 막 조기 엮듯이 막 까만 것들이 막 끈적끈적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에 붙어 있는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 색깔이 변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균이 달라붙어서 계속 독성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글루텐의 부작용인데 이것도 내 몸에 독입니다. 그렇죠? 그런 독들이 뭘 하느냐?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된다? 역류를 한다. 역류를 해서 어디로? 세포를 통해서 혈액으로 가면 혈액이 점점 어떻게 돼? 탁해진다. 더 중요한 건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다. 더 중요한 거는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적혈구라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붙어 있는 것들을 방해를 시키니
잘 보세요. 장애 문제가 있으면 변비나 숙변이 심한 사람들은 빈혈기가 있고 두통이 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서로 다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빈혈이 있는 분들을 보면 급성 빈혈이거나 뭐 아급성 빈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혈을 보면 아 이상해. 혈액 검사를 해서 혈구는 정상인데 두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장에서 시작되더라. 결국은 이 독성이 혈액으로 갑니다. 혈액으로 가면 나도 얼마나 혈액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혈액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간이 힘들어집니다. 또 어디로 가요? 콩팥이라고 하면 신장으로 갑니다. 또 어디로 가요? 피부로 가가지고 피부를 거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 인체 장기에 다 영향을 받는 게 장독이다. 그쵸?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변비의 의학적인 기준은 다 틀려요. 대장학회에서 하는 거, 뭐 변비학회에서 하고 소아학회를 보면 보통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3일 동안 정체해 있는 게 변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다 썩는다. 맞죠? 부패된다. 그럴수록 뭐 하루만 별을 안 보고 방귀를 끼면 냄새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부 트러블 걸 거예요. 피부 알러지 나올 거예요. 즉, 더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면역 기능이 떨어지네. 맞죠? 환절기 때 감기를 안 걸려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좋은 걸 막 먹고 보약도 먹고 잘 먹는데도 나름대로 잘 식생활하고 운동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면역 기능이 떨어지네.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독성이 어디로 가느냐? 역류. 어디로? 소장으로. 소장으로 역류가 되면 대장에 있는 거예요. 역류가 되면 소장벽에 있는 가우트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뭐죠? 장내 미생물.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만 있으면 좋지만 장내 미생물은 뭐예요? 유익균들이 많잖아요. 유익균들이 이 독성에서 죽어버려. 죽으면 뭐냐? 균이 죽은 거는 독성에서 균이 죽은 거는 이거는 장독이 돼요. 또 무슨 독이에요? 이건 소장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즉 소장으로 역류가 돼서 좋은 균들이 죽어가니 바로 우리의 면역 세포의 생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장독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 있느냐? 우리 체액을 갖고 있는 70% 이상을 갖고 있는 수독. 우리 체액이 뭔가 농도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원활하게 순환도 안 되고 밖으로 배설이 안 된다. 그럼 수독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바로 뭐냐면 신장에 영향이 많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이루고 있는 내 몸을 순환시키는 하나의 모든 도로가 너무 차들이 많아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종이 된다. 맞죠? 부종만 되는지 아세요? 바로 혈압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혈압약의 기본은 다 뭐다? 이뇨제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옥수수 수염차는 우리 식사하면서 요법이고 결명자도 요법이지만 특히 이뇨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연하게 만나미소랑 수분을 적절히 섭취해도 혈압이 조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혈압도 바로 뭐냐면 이런 수독이더라. 자, 이런 독이 있고요. 그럼 수독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체액에 수분도 있을 거고 혈액도 있을 거고 우리 몸에 있는 체액에 세포내도 있을 거고 뭐가 있느냐? 염증 상태, 독이 있는 상태. 이걸 보고 소변 검사에 염증 수치가 나오죠. 자, 수독이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죠? 세포독도 있더라. 세포에 끼어 있습니다. 장기에도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끼어 있죠? 위에 근육에도 독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수축이완,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 조금만 움직이면 막 뻐근하고 힘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은 식당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다 테이블 좌석식입니다. 예전에 다 뭐예요? 앉아서 했죠? 즉 오랫동안 식사하면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벌써 틀려요. 근육도 받쳐줘야 되고 관절도 받쳐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에 독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어떻게 일어나야죠? 어떻게 일어나요? 알아서 잘 일어나면 됩니다. 자, 이런 근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세포독, 장기독, 근육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바로 혈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독. 가장 독은, 다시 설명해, 내장지방독은, 즉 복부에 있는 지방독은 바로 우리 모든 세포를 파괴시키고 염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이다. 두 번째, 내장지방독은 독을 계속 더 재생산을 시킨다. 세 번째, 내장지방독은 우리 인체 한 부위만을 문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시킨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높은 대사증후군의 하나인 비만인 사람들 보면 다 뭐 하느냐, 혈액검사, 소변검사, 타액검사, 모발검사, 피부검사를 다 해보면, 또는 심지어는 뭐냐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다 나오겠지만 해보면 다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뭐냐, 온몸을 다 내 몸을 독으로 오염을 시킨다. 내장지방독이다. 자, 이런 독들이 내독입니다. 이런 독들이 설령 내 몸에 있더라도 뭔가 내 몸에 갖고 있는 해독 시스템을 잘 돌려주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독들이 내 몸에 까여있는 사람은 해독 시스템도 이미 막혀버렸어. 그쵸? 그러면 결국 뭐냐, 막혀있는 해독 시스템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해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 질병은 독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축적되지 않게 내 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축적된 돈도 해독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해독 시스템을 돌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해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이 잘 돌아가게끔 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독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과연 해독이 어떻게 해야 되며, 네 번째로 어떤 해독이 올바른 효과적인 해독이며, 그 다음에 이 해독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해독 프로그램, 해독 시스템이 뭐냐? 한마디로 첫째, 해독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해독 시스템이란, 자, 바로 뭐냐면 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을 건강한 체중을 뭐다?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건강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왜 체중이 조절이 되느냐? 쌓여있는 걸 빼내잖아요. 부종이 생긴 걸 빼내보세요. 체중이 감소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 장독에 있는 걸 빼내줘 보세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 몸에 복부에 있는 내장지방을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로 대사를 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중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이 해독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소화 시스템 플러스 우리 몸에 있는 배설 시스템을 형상화시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몸에 독성 축적이 안 되게끔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해독 시스템의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우리 이런 해독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내 몸의 신체를 뭐냐?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 리페어, 리턴,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내 몸이 갖고 있는 뭐예요? 붉은색으로 할게요. 내 몸에 있는 바로 뭐다? 이런 항상성을 높이는 거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해독 시스템은, 해독 프로그램은 내 몸을 뭐예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체질로 변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건강한 체질은 뭐냐? 이거는 한 부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인체 전체가 서로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독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해독 시스템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 몸을 바로 뭐다? 되살려내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증상으로부터 다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게 바로 뭐냐면 건강한 거요. 되살려내는 프로그램. 다시 내 몸의 기능을 다시 리빌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독 프로그램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약 100쪽이라고 하죠. 과학이 받지 않으면 막 200쪽이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 100쪽의 세포, 모든 세포에, 제가 말씀드린 세포의 지수를 높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들의 재생과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이 항상 제대로 타임에 맞춰서 균형 있게 돌아가는 게 바로 세포 지수를 높인다. 이 세포 지수가
WHO에서 발표를 하기는 바로 뭐냐면 건강의 지수, 그러니까 바로 뭐냐 헬스 IQT. 그렇죠? IQ는 뭐죠? 인텔리전스 쿼티언트. IQ. 건강 지수는 헬스 쿼티언트예요. HQ라고 합니다. 이 HQ의 기본은 바로 뭐다? 바로 세포의 지수에 달려 있다. 세포의 지수는 뭐냐?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조건은 바로 뭐냐? 요거, 이런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세포 지수를 높이는 게 바로 뭐냐면 세포, 백조의 세포내도 깨끗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바로 뭐냐? 해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해독과 건강 3편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해독 프로그램이 뭐냐? 자, 해독에서 가득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5번째로 과연 효과적인 해독의 방법이 뭐냐?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냐? 첫째는 이거는 같이 따로따로 갑니다. 결합되는 거. 첫째는 바로 뭐냐? 효과적인 해독 방법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몇 개 설명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몸에 적정한 칼로리를 조절을 해라. 칼로리 조절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에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 이걸 뭐 기본적인 기초대사 에너지예요. 즉 내 몸의 기초대사율을 높여라. 바로 이거예요. 자, 칼로리 조절, 세 번째 기초대사를 높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로리 조절, 기초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해독에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보다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배설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더라. 그 일꾼이 바로 뭐냐면 엔자임이라고 하는 뭐다? 효소다. 또 하나, 가우트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장을 적극적으로 해독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초대사를 높일 수 있는 바로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더라. 즉 장내 세균총, 유전체의 균형을 잘 맞춰줘라. 이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해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되느냐? 추가로 뭐가 있어야? 당연히 적정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적정한 수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수분에는 적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염도를 유지하게끔 해야 되죠. 자, 수분을 유지하는 거 바로 클린티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뭐예요? 만나비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도를 유지하는 것도 만나비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두 가지 물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결국은 이런 효과적인 해독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으로 돌아와서 바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운동하는 법, 단식하는 법, 사우나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건강의 본능이라고 하는 자연성을 내 몸에 그대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전신을 뭐하라? 해독을 해라. 우리 몸에 있는 곳곳을 전신을 해독해라. 맞죠? 우리 몸의 독은 돌게 돼 있습니다. 내장에 있는 독이 특히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으로 나눠져서 유리지방산이 다시 세포로 가야 되는데 세포로 안 가고 어디 끼냐? 방광이나 신장에 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장은 순수하게 수분을 거르고 그 다음에 혈액에 원료하는 철분의 원료, 그 다음에 혈액에 원료하는 단백질, 이뮤노글로빈 같은 걸 다시 비장을 통해서 돌려가지고 골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중성지방, 내장지방이 녹았던 불에가 돼서 중성지방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가봐요. 그럼 콩팥이 기름기를 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자, 뭘 해야 되느냐? 전신해독.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다. 결론은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질환과 질병은 절대로 뭐냐면 한 군데 문제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어떤 부위의 이상은 그 발생된 부위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독을 하려면 가급적이면 뭐다? 전신 해독을 해야 된다. 전신 해독을 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장도, 수도, 혈도, 세포도, 근육도, 신경도, 호르몬도, 내장지방독을 같이 빼내줘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때 상호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두 번째는
전신을 해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같죠? 동시에 진행을 해줘라. 이해되셨나요? 동시에. 오늘은 장독 뺍니다. 일주일 후에 수독 뺍니다. 세상에 우리 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장지방만 좀 빼서 복부에서 내려면서 허리 좀 날씬하고 싶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장지방이 빠져나가려면 우리 몸의 세포부터 혈액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내장지방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과 더불어 축적돼서 쌓였다.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 내부 전체가 같이 동원이 돼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신 해독과 동시에 진행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독들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며 인체의 본능에 가장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우리 해독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뭐죠? 이제 시간 되니까 이제 가장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우리 엑스바디라는 프로그램이요. 뭐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냥 저는 어디 회사는지는 못 봤습니다. 전자회사에서 왜 우리는 전자제품이 다른 회사에 비해 실패를 했을까 하는 원인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고객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객한테 충분하게 체험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품이 실패를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해독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원인을 보면 우리 몸의 본능이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본능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우리 몸과 동일 물질이라고 하는 엔자임을 통해서 해독을 시켜놓으면 내 본능이 살아나고 또 내가 문제됐던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본능이 원래 상태로 리페어, 리턴,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몸을 되살려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해독 프로그램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효소를 이용한 그 엑스바디 프로그램이다. 이해되셨죠? 저도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거 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모든 인체의 질환은 미생물에 달려있다. 대표적인 게 장내 미생물이다. 그거에 의해서 각종 질병들이 나타난다 하는 방법은 장내 미생물을 살려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검증된 이런 미생물을 찾아서 개발돼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제품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뭐냐면 액상. 그러니까 장에 관련된 모든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이라는 물질을 과학적으로 혼합을 해서 이것을 다시 100% 액상으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GSL, 바로 인케어바이오틱스. 그래서 이거는 100% 장에 관련된 것들을 발효시킨 액상이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생유익균부터 프리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까지 다 나간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포스트바이오틱. 이것은 소장부터 대장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장내에 있는 모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인케어는 소장 쪽을 집중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 벌써 받으셨어요? 벌써 받으신 분이 있네. 자, 그런데 이 바이오틱스는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체를 관할하는 화학 반응은 엔자임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틱이라고 하는 미생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화학 반응을 주관하고 있는 이런 엔자임이 같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훨씬 더 상승 효과, 그 다음 복합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국가 연구 물질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과 공동으로 귀한 게 바로 뭐냐면 제 차세대, 다시 말하면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하는 GSL 포스트바이오틱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예요? 글루텐을 분해할 수 있는 특허 유산균 V20과 그 다음에 복합 유산균 분해 글루 V90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뭐에 같이 해요? 음식에 뿌려 먹되 여기에는 살아있는 균이 있어. 따가운 국에 넣으면 균이 죽어.
그러니까 뜨거운 구하고는 좀 피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 제품의 박스에 보면요, 저희가 GSL이 대단한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바이오틱스 제품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 바이오틱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증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신뢰받은 그런 균주를 바로 기획해서 여기 넣는 건데, 저희가 또 대단한 일을 뭐냐면 저희 회사의 문화는 바로 뭐냐면 같이 함께하는 문화입니다. 저희 GSL의 문화는 남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눔과 공헌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제품인 마이크로바이옴 2종 제품의 이 박스를 보시면 이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여기가 바로 뭐였냐면 GSL 천사클럽이라고 해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왜 당신과 함께하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되느냐? 당신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 많은 사람한테 저희가 이 판매 수익을, 개당 판매 수익을 약 1,000원 정도 책정을 해서 매달 책정을 해서 뭐냐면 각 기부단체에 기부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기부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GSL 영상을 통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청취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아, 나도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위한 배려, 사랑을 위해서 뭔가 나눔과 봉사와 도움을 줘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이 제품을 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나는 1,000원을 작은 돈인 것 같지만 이 1,000원을 진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공헌을 한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참과 동시에 행복을 더 느낄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